네.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플란리를 백엔드로 이용해서 그리면 이제 이러한 것도 좀 장점이 있고, 아마 이번 시간에 언급이 될 것 같진 않은데, 또 다른 장점은 되게 좀 사소한 건데, 아마 이제 여러분들이 맵플란 라이브러리 좀 써보신 분들은 그거 뭐 타이틀 같은 걸 한글로 하려고 할 때 글꼴이 깨진다는 거를 경험하신 분들이 아마 있을 겁니다. 이제 글꼴이 맵플란 라이브러리가 이제 보통 한글을 지원하지 않아가지고 글꼴이 그냥 깨져서 나타나게 돼요. 그러면 이제 그거는 폰트를 깔아가지고 해결을 할 수가 있는데 그렇게 해결을 할 수도 있고 저는 그냥 맵플란 라이브러리를 안 써서 해결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플란리를 사용하면 글꼴이 깨지지 않아요. 이게 폰트를 깔아서 옛날에 해결을 했었는데 그것도 이제 뭐 윈도우랑 뭐 맥이랑 리눅스랑 다 이제 좀 해결하는 법도 다르고 되게 사람 좀 귀찮게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냥 영어로 그냥 바꿔서 하던가 아니면 그 데이터 프레임을 딱 불러왔을 때 한글이 되게 많다. 근데 내가 이거 다 바꾸는 것도 귀찮고 갑자기 막 시키고 있는데 글꼴이 깨져 나오면은 좀 이제 언제 거기서 막 글꼴을 깔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이제 또 너무 당황스러우니까 그때도 이제 플란리를 많이 사용을 했었습니다. 아무튼 핸드폰 예제인데 제가 요거를 한번 살펴본 적이 있는 것 같기도 한데 요렇게 월별로 핸드폰 판매량에 대한 점유율이 나타나 있고 그러니까 2019년 10월에는 삼성이 한 31% 정도 점유를 하고 있고 애플이 22% 정도 이게 점유를 하고 있고 뭐 화웨이는 10.02% 정도 이렇게 점유를 하고 있다. 예, 이러한 의미가 되는 데이터예요. 이 데이터를 이용해서 제가 이제 점유율을 바 플러스로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맵플란 라이브러리 일단 그려볼게요. 데이터 프레임이 이제 이렇게 생겼고 여기에서 플랫이라고 하면은 점에 이제 여러 개들이 있는데 우리 아까 이제 라인을 그렸었죠. 라인 말고 이번에는 발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발을 하고 x는 이렇게 잡아주고 y는 삼성이랑 애플을 하고 싶으니까 이렇게 콤마 애플 이런 식으로 그리게 되면은 삼성전자의 점유율은 이제 시간이 이제 변함에 따라 뭐 이렇게 조금 약간 내려왔다가 다시 올라가는 것 같긴 한데 요런 거 이제 보기 싫으면 레전드를 이제 없애는 옵션을 주면 됩니다. 그러니까 설명할 때 이제 파란색이 삼성입니다 하고 설명하면 되니까 이렇게 이제 쭉 떨어지다가 올라가긴 하지만 하여튼 30%를 웃돌고 있고 애플 같은 경우는 이제 20%에서 시작해서 이렇게 좀 증가하는 추세였다가 최근 좀 주춤하고 있다. 뭐 이렇게 그냥 설명을 하면 되겠죠. 요거를 이제 그리다 보면은 저는 이 폭이 항상 이게 디폴트로 되게 작게 설정이 되어 있어갖고 이게 좀 그렇게 보기 좋진 않더라고요. 그래갖고 이거 변화시키는 옵션을 찾아봤는데 요거를 제가 많이 썼습니다. 요거를 이제 한 0.8 정도 이렇게 하게 되면 이게 좀 더 이제 두껍게 보이게 되어가지고 좀 더 이제 보기 편하게 되죠. 이거를 이제 1로 바꾸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은 이런 식으로 그냥 딱 이제 다 붙어버리니까 약간 이제 여백이 있게 0.8이나 0.9 정도로 하면은 이렇게 보이게 되어가지고 저는 이제 요거를 많이 선호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상태에서 또 뭐 크기를 바꾸려면 이제 똑같이 이제 피규어 사이즈를 이제 바꿔주면 되고 바 플러스 이렇게 아래에서 위로 가는 발을 만들 수도 있는데 왼쪽에서 시작해서 이제 오른쪽으로 가는 발을 만들고 싶을 때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플립을 했던 것처럼 지지 플랫에서 그러한 것을 하기 위해서는 여기에서는 얘 대신에 이렇게 끝에 H를 붙여주면 됩니다. 그러면 이 위에서부터 옛날, 그다음에 이쪽으로 갈수록 여기가 옛날, 위로 갈수록 이제 최근이 되겠죠.
이렇게 되어서 삼성전자의 삼성은 다 비슷하니까 그냥 애플을 받았다. 애플 같은 경우는 이렇게 점유율이 올라가다가 최근 이렇게 떨어지고 있는 이러한 추세를 바플러스로 쉽게 확인을 할 수가 있겠죠. 원래 이제 제가 바플러스를 그릴 때 보통 이렇게 여러 회사가 있으면은 두 개를 이렇게 나란히 비교하는 거를 좋아했는데 이 케이스 같은 경우는 전체 합이 이제 1로 일정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우리 그 바 플러스 지지 플러스로 처음 그릴 때 바가 이렇게 쌓여 있는 경우 있었죠. 예, 그게 이제 제가 옛날에는 되게 싫어했는데 요 케이스에는 좀 그렇게 그리는 게 이해가 잘 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전체 점유율 중에서 삼성전자가 이제 차지하고 있는 점유율이라든가 애플이 차지하고 있는 점유율이 어떻게 이제 변하는지를 파악할 수가 있으니까. 예, 그래서 이제 그러한 예제를 그려주던 그림을 소개할 건데 이거는 제가 이제 맵플란 라이브러리가 아니고 이제부터는 거의 이제 플란리를 많이 쓸 겁니다. 그래서 플란리로 이제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가 타이디한 데이터의 형태로 만들어야 된다고 했잖아요. 타이디한 데이터를 이제 만들려고 보니까 얘를 이제 기준으로 해서 데이터에 여기 두 번째 컬럼에는 회사 이름 같은 거로 넣고 세 번째는 그 회사의 점유율 같은 거로 넣어가지고 여기 있는 그 열들을 쭉 녹여갖고 밑에 이제 붙이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그 베리어블이 의미하는 거는 회사가 되는 거고 여기 이제 밸류가 의미하는 거는 그 회사의 이제 점유율을 의미하는 게 되겠죠. 그래서 이 상태에서 내가 바플랫을 그릴 건데 백엔드를 플란리로 이제 바꿔주고 그 다음에 x는 이렇게 똑같이 시간을 이제 x로 잡고 그 다음에 y는 여기 있는 값을 y로 잡으면 되겠죠. 그래서 요거를 y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회사는 그냥 컬러로 구분하는 게 편하지 않을까? 그래서 컬러로 구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렇게 되죠. 그렇죠? 그래서 삼성이랑 이제 애플 뭐 요렇게 있는데 내가 뭐 예를 들어 삼성, 애플 그다음에 초록색이 뭐야? 화웨이네. 화웨이 이 세 개만 보고 싶다라고 하면은 나머지를 이렇게 해제하면 되겠죠. 이렇게. LG도 있었어? 구글도 있네. 구글은 신기하니까 좀 남겨놔야지. 노키아는 갔죠. 이제 이렇게 보면 이제 여기 이제 위에 있는 숫자들이 이제 조금 올라갔다가 이제 내려갔다 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제 위에 있는 숫자들이 이제 올라간다는 의미는 탑3에 대한 점유율이 이제 점점 높아진다는 것을 의미하겠죠. 뭐 예를 들어 뭐 이 데이터가 그렇지 않은데 여기 있는 그 전체적인 바가 이렇게 쭉 올라가면은 그 몇몇 기업들에 의한 뭐 독점이 심해지고 있습니다. 이런 식의 이제 멘트를 여러분들이 발표하다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지금은 이제 그렇지는 않을 것 같고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제 그 보시는 것처럼 밑에 이제 삼성의 점유율이 되게 안정적으로 있는 반면 애플은 이제 중간에 이렇게 늘어났다가 이렇게 줄어드는 과정이 보이게 되는데 원래는 이제 바를 이렇게 제가 옆으로 세우는 걸 좋아했는데 이렇게 이제 세우게 되면 전체 중에 삼성이나 애플에 대한 이제 비율이 이렇게 길이로 표현이 되어 있어가지고 이 경우에는 이제 바를 좀 스택하는 게 좀 더 이제 해석에 편리할 수도 있습니다. 구글은 뭐지? 구글 핸드폰이 있었나? 사라졌나 보다. 이렇게 좀 하다가 신기하네. 이름만 구글인가? 아무튼 자, 요렇게 그림을 그릴 수 있고 제가 강의 노트에 보면 아마 이런 식으로 코드를 정리할 거예요. 여기 앞에다가 요렇게 이제 변수 이름을 받고 이 쇼라는 함수는 제가 위에 있는 정의한 요 함수거든요. 요렇게 해도 이제 똑같이 그림이 그려지게 돼요. 근데 이제 그냥 바로 해도 되는데 굳이 제가
강의 노트로 저렇게 정리하는 이유는 이렇게 정리해야지 그 강의 노트 블로그에 이 그림이 좀 올바르게 보이고, 그렇지 않으면 약간 깨진 형태로 보여가지고 아마 강의 노트 나중에 확인할 때는 뭐 이런 식으로 저장이 되어 있을 건데, 여러분들이 이제 시험에 나와서 풀거나 아니면 실전에서 할 때는 그냥 이렇게 해도 똑같은 코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이렇게 해놓고 나중에 정리해야지. 그 다음에 그 세 개의 Y를 겹쳐서 그리는 방법. 이거는 그 요렇게 스택을 하는 게 아니고 또 내가 이제 그 요러한 방식으로, 그러니까 포지션을 닷지로 둔 것처럼 약간 피해 가지고 이제 그리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그 이제 회사를 너무 많이 그릴 필요도 없고, 그러니까 그 삼성이랑 애플이랑 화웨이만 뽑아가지고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3개 정도만 하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밀트를 시켜주고, 그다음에 여기에서 그냥 커리를 걸어서 얘가 삼성이거나 이렇게 하게 되면은 여기가 이제 삼성이거나 애플이거나 화웨이거나 이러한 데이터들만 이제 쭉 정렬이 되겠죠. 타이디한 형태로. 그 다음에 이 상태에서 그냥 바로 바플랫을 그리면 되겠죠. 일단 백엔드는 타이디 형태니까 플란리로 잡아주고요. 그 다음에 X는 날짜, 그 다음에 Y는 여기 있는 값, 그 다음에 컬러는 요거를 하게 되면은 아까랑 똑같이 스택된 형태가 디폴트로 보이게 되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그 포지션은 닫지 이렇게 뭐 주게 되면은 지지플랫 같은 경우는 이게 피해 가지고 그려지게 됐었잖아요. 여기에서는 그 바 모드라는 게 있는데 이거를 그룹으로 바꿔주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인 그 바플랫을 그리는 형태와 이제 비슷하게 이렇게 파란색이 이제 삼성, 그 다음에 애플이 이제 올라갔다 내려가는 거, 화웨이는 또 고만고만하네. 이건 별로 특징이 없네. 애플이 되게 재밌구나. 하여튼 이러한 식으로 변수들이 정리되어서 플랫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그리고 이렇게 숫자가 나오는 게 좀 신기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이거를 저한테 많이 시켰어요. 그래서 여기 찍어봐라 숫자가 얼마냐 이런 거를 좀 많이 시켜가지고 이것도 막 그 몇 번 찍어주다가 이것도 옵션이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요거는 그 숫자를 그냥 보이게 할 수도 있어요. 이게 이거구나. 여기에서 이 똑같은 그림에서 텍스트는 여기 있는 Y값 그대로 치게 되면은 이렇게 숫자가 그냥 이미 찍혀져 있는 상태로 바플랫이 그려지게 됩니다. 잘 안 보이시죠? 이런 식으로 그려지게 됩니다. 이거를 하니까 이게 줄어드는구나. 그림이 이제 잘 안 보이면은 보통 여기에서 그 높이 같은 거를 이렇게 조정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한 800 정도로 하면은 그 그림이 커지게 돼요. 이거는 제가 해상도가 워낙 그거 작아가지고 뭐로 해도 작게 나오는 것 같아. 딴 데서 보면 큰데. 이런 식으로 그림의 크기를 조정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 같은 경우는 31.06이라는 숫자가 보이게 되고, 이게 그 원리를 이제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지만 약간 좀
어두운 계열로 바플랏이 만들어지면 이렇게 숫자가 이제 흰색으로 들어가고 좀 밝은 계열로 있으면 검은색으로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숫자를 놓는 옵션도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서브 플랫을 만들 때 이제 면을 분할해서 만들고 싶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뭐 클래식하게 이렇게 이제 나란히 비교하는 게 아니고 왼쪽에는 이제 삼성만 바플랫으로 그리고 뭐 오른쪽 컬럼에는 이제 그 애플만 바플랫으로 그리고 마지막 컬럼에는 뭐 화웨이만 바플랫으로 그리고 뭐 이제 이런 식으로 비교를 할 수도 있죠. 그래서 그것도 우리가 이제 지지플랫에서 그거를 패시그레드나 뭐 아니면 뭐 랩이나 이런 거를 통해 가지고 구현을 했었는데 그거랑 되게 비슷해요. 그러니까 이게 플란리가 그러니까 지지플랫이랑 네프란 라이브러리랑 시본을 다 이제 조금씩 이제 뺏겨가지고 거기 또 부캐라는 것도 있고 여러 개를 좀 베껴가지고 만들었는데 이게 제가 막 좀 조사를 하다가 그냥 포기를 했었는데 약간 그 반상업적인 기업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벤처에서 시작을 해서 그래서 그 하고 싶은 말이 뭐냐면은 보통 이제 네프란 라이브러리 같은 건 개인 개발자가 옛날에 만들었었고 만들고 갔죠. 좀 일찍 이제 갔는데 그래서 약간 좀 전설적으로 남아 있는 거고 지지플랫은 사실 헤들리컴이라는 사람이 거의 그냥 개인적으로 개발한 패키지입니다. 그리고 다른 패키지들도 이렇게 뭔가 그 비영리 단체가 그냥 좀 만들어 놓았거나 이제 그런 건데 폴란리 같은 거는 약간의 뭔가 좀 펀딩을 받았고 영리 단체가 좀 개입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갖고 뭐 어떠한 이제 나중에 이제 그 대시보드 같은 거를 이제 만들고 기업에서 뭐 할 때는 그런 게 약간 유료 결제가 들어가는 뭐 이러한 구조이고 일반 사용자들은 그냥 무료인 것처럼 이제 쓸 수 있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코드 유지 관리를 되게 잘해놔요 얘네가. 그러니까 그 아무래도 돈이 좀 들어가다 보니까 뭐 짜잘한 버그 같은 것도 많이 없는 편이고 발전 속도도 굉장히 이제 빠른 편입니다. 그리고 그 파이썬은 사실 거의 그 오픈 소스이기 때문에 약간 그 아이디어에 대한 뭔가 오리지널리티나 이런 거를 약간 존중을 해주는데 그거는 이제 우리가 존중을 해주는 거지 막 엄밀하게 또 구분이 되어 있지 않아가지고 이런 좋은 아이디어 같은 거는 먼저 흡수해서 이제 그 자기가 이제 만들면은 좀 빠르고 그 흔한 말로 장땡이거든요. 근데 이제 플란리가 그런 거를 좀 많이 잘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 개의 장점이 지금 많이 흡수가 되어 있습니다. 아무튼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은 그 우리가 메프란 라이브러리에서 썼던 그 문법을 이제 거의 비슷하게 응용을 하면은 된다는 거예요. 일단 화해까지는 이제 뭐 화해는 뭐 그렇게 좋은 기억도 아니고 이제 좀 세 가지까지 다 그리기 귀찮으니까 일단 이 상태에서 내가 이제 삼성이랑 애플이 있는데 요거를 이제 한쪽에는 삼성만 한쪽에는 이제 애플만 그리고 싶어요. 그러면은 요 컬럼으로 이 데이터 프레임이 이렇게 생겼잖아요. 이렇게 생겼는데 이 그 얘하고 얘를 색깔로 구분을 했었죠. 그러니까 회사를 배리어블을 이제 색깔로 구분을 했었는데 요거를 면분할에 이제 컬럼 정보로 구분을 하게 되면은 그림이 이런 식으로 바뀌게 되죠. 그러니까 색깔로도 구분이 되고 이렇게 그 컬럼별로 왼쪽에 있는 컬럼에는 삼성만 오른쪽에 있는 컬럼에는 이제 애플만 보이게 되어서 애플이 뭐 이렇게 올라갔다가 내려가는 추세를 애플만 따로 띄워가지고 확인을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뭐 이거를 내가 이제 좌우로 보는 게 아니고 내가 위아래로 보고 싶다라고 한다면은 얘를 로우로 바꿔주면은 이렇게 위아래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박스 플랫 박스 플랫 이거 데이터가 없네. 얘 지워놨네. 아씨 이거
잠깐만, 옛날 강의 노트에 있겠다. 저 오늘 옛날 강의 노트 보고 대충 이런 거를 해야 되겠다만 하고 코드를 좀 정리를 못 해가지고 죄송합니다. 여기 있다. 이거만 있으면 돼. 그 플란리에 이제 px라는 걸 임포트해서 여기에 요 코드를 이용하면 데이터 프레임이 하나 생기거든요. 이 데이터 프레임으로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데이터 프레임을 간략하게 설명을 하면은 이제 식당에서 점심 식사나 이제 저녁 식사를 하면 외국 같은 경우는 팁을 주는데 여기 이제 첫 번째 컬럼이 그 팁을 이제 얼마나 줬는지 그런 것들을 이제 그 시간별로 이제 모든 손님별로 이렇게 나눠가지고 요약을 한 거고 요게 이제 팁을 얼마나 줬는지에 대한 이거고, 당연히 이제 얘가 크면은 얘도 좀 크겠죠. 식사한 양이 많으면 팁을 많이 줄 테니까. 그리고 이거는 이제 그 팁을 주는 사람이 이제 남자인지 여자인지를 구분을 했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팁을 주는 사람이 이제 담배를 피는지 안 피는지, 아니면 이게 흡연석 아닌 뭐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어요. 제가 이거 컬럼만 보고 설명을 하는 거라서 왠지 그건 것 같다. 흡연석이 있고 흡연석이 아닌 게 있고, 그렇지. 그 담배를 피는지 물어보고 팁을 받지는 않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흡연석에서 팁을 받았거나 비흡연석에서 팁을 받았거나, 요게 이제 스모커 인덱스로 있고, 요거는 요일인 것 같죠. 그러니까 일요일에 팁을 받았는지 월요일에 팁을 받았는지 뭐 그런 것들을 이제 표현하는 변수이고, 그다음에 이제 저녁 장사도 하고 점심 장사도 할 텐데 저녁에 받았는지 점심에 받았는지 사이즈는 뭐지? 사이즈는 잘 모르겠네요. 아무튼 이제 이러한 식으로 이제 데이터 프레임이 있습니다. 이 데이터 프레임을 가지고 그냥 여러 그 요소들을 박스 플롯을 이용해서 제가 시각화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냥 그 팁의 분포가 어떻게 되는지, 그러니까 팁이 이제 평균적으로 얼마가 이제 오고, 많이 주는 사람은 얼마나 많이 주고, 이러한 것들을 알고 싶습니다. 이거를 딱 보니까 요거는 데이터가 타이디해요, 타이디하지 않아요? 이거 타이디하죠, 그냥. 이거 정리된 데이터 형태이죠. 그래가지고 요거를 딱 보고 그냥 타이디한 데이터 형태니까 플란리를 이용해서 데이터 프레임을 뒤에 이제 메소드를 이제 바로 써서 이런 식으로 바로 이제 그릴 수 있겠구나. 그러니까 뭐만 해주면 백엔드를 플란리로 해주기만 하면 이게 바로 되겠구나 하고 이해를 할 수가 있죠. 우리가 일단 보고 싶은 거는 팁에 대한 그냥 전체적인 분포예요. 그래갖고 여기에다가 팁 이렇게 하고, 뭐 틀렸다는데? 이게 틀렸다는데? T? 그쵸. 요렇게 하면 됩니다. 이게 그 생각보다 되게 보기 싫게 생겨가지고 좀 그림을 약간 이렇게 좀 조정을 하면은 요렇게 이제 이렇게 그림을 그리면 우리가 생각하는 박스 플랫처럼 이제 생겼죠. 이쯤에서 쉬어야 되는데 아까 좀 너무 많이 쉬어갖고 그냥 끝까지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그냥 기본적인 박스 플롯을 그릴 수 있고, 이 박스 플롯은 뭐에 대응하는 거냐면은 여기에 있는 팁이라는 데이터들을 이제 쭉 모았고, 그냥 이거를 그냥 하나의 벡터로 뽑은 다음에 여기에 그냥 우리 처음에 PLT 박스 플롯 뭐 이렇게 해서 그리는 것처럼 똑같은 결과가 여기에 나오게 되죠. 뭐 이러한 값들이 이제 얼마인지,
그러니까 팁을 되게 많이 주면은 뭐 10만큼 이제 주는 사람도 있고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찍어볼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근데 이게 이런 게 궁금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시간에 따라 갖고 팁을 주는 게 좀 다른가? 그러니까 내가 이제 점심에 일하는 사람이랑 저녁에 일하는 사람이랑 저녁에 일하는 사람들이 이제 팁을 좀 더 이제 많이 받을 수도 있잖아요. 그럼 내가 이제 저녁에 일하고 싶을 수도 있고. 그래서 이제 시간에 따라 갖고 팁을 주는 게 이제 좀 다른지 그런 것들이 궁금합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일단 여기에서 얘는 그대로 그리는데 여기 이제 X축에 예를 들어서 여기 뭐 점심, 저녁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고 그 점심이랑 저녁에 해당되는 애들만 이제 데이터들이 골라져 가지고 걔네들이 박스 플러스로 각각 그려지면 좋겠죠. 그래서 그 시간을 의미하는 변수가 아까 여기에서 타임이라는 게 있었는데 타임이 이제 디너인 것도 있고 그렇죠? 여기 이제 타임이라고 치면 이러한 변수들이 나오는데 점심 저녁밖에 없었던 것 같아. 그렇죠? 디너도 있고 런치도 있죠. 요거 두 개밖에 없습니다. 요거 두 개를 이제 그리고 싶어요. X축에다가. 그러면은 X는 이렇게 설정을 해주고 그리면 됩니다. 그러면은 저녁이 나온 것 같네. 그렇죠? 이 중앙을 보면은 저녁이 이제 확실히 점심보다 좀 위에 있죠. 그리고 그 운 좋아서 좀 팁을 많이 받는 경우도 저녁이 더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점심은 이제 평균적으로 되게 낮은데 그래도 이렇게 좀 그 뭐 3달러나 이제 4달러 근처로 이렇게 주는 사람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저녁에 좀 더 이제 잘 주는 것 같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계속 이런 식으로 데이터를 내가 원하는 뭐 그런 성별에 따라서도 다른가 흡연석에 따라서도 다른가 이제 이런 식으로 계속 컨디션을 걸어가지고 시각화를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시간이랑 이제 시간에 따라서 이제 다른 거를 시각하면서 여기에 동시에 뭐 성별 같은 것도 표현을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뭐 여기 빨간색 박스 플러스랑 파란색 박스 플러스를 만들 건데 빨간색 박스 플러스는 뭐 여자들이 이제 팁을 준 거, 파란색은 이제 남성들이 팁을 준 거 이런 식으로 이제 구분을 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시간과 성별에 따라야 되니까 여기에서 컬러를 이런 식으로 바꿔주면 되겠죠. 그러면은 이제 그 저녁에 이제 받은 거하고 점심에 이제 받은 게 이제 구분이 되어 있는데 남자든 여자든 저녁에 이제 팁을 받은 거는 평균적으로 이제 점심에 받은 거랑 높은데 그 이렇게 그려놓고 보니까 그 점심에 남자들이 먹으면은 이게 메디안이 되게 작은데요, 그렇죠? 여자들은 그래도 이거보다는 좀 많이 팁을 줬던 것 같습니다. 이거는 또 지금 또 그려보니까 보이네요. 그래서 이 성별별로도 이 저녁에는 그냥 팁을 이제 남자가 주든 여자가 주든 이제 비슷한 순으로 받을 수 있는데 점심 같은 경우는 여자가 이제 좀 더 많이 준다는 거를 이제 데이터로 알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일을 한다고 치면은 그 여자들이 이제 많은 테이블에서 뭔가 서빙을 하면은 좀 그 빨리 불을 축적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는 요 옵션도 있는데 요것도 제가 자주 많이 썼던 거예요. 그러니까 포인트를 이런 식으로 옵션을 줄 수가 있는데 다 똑같고 이제 요 옵션만 추가를 한 것이거든요. 이러면 여기 그 해당하는 그 박스 플랫에 대한 로우 데이터가 이제 점들로 찍히게 됩니다. 이게 언제 유용하냐면은 박스 플랫만 딱 그려서 봤을 때는 이 점심에 손님이 더 많은지 저녁에 손님이 더 많은지를 이제 한눈에 파악하기 쉽지는 않거든요. 그렇게 하려면 이제 뭐 카운트를 뭐 그룹 바이별로 해가지고 그거를 이제 바플러스로 나타낼 수도 있는데 그냥 이게 뭐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고 그냥 나는 그냥 점심이랑 저녁이랑 대략적으로 손님이 어느 쪽이 더 많은지 뭐 그런 대략적인 것만 알고 싶다라고 하면은 뭐 요 정도만 해도 이 충분하죠. 그러니까 이 딱 봐도 이제 저녁이 좀 더 점심보다 손님이 많다는 것을 알 수 있고 위에 있는 박스 플랫이랑 차이점은
여기는 이제 여기 그 수염의 끝부분에 이상치에 해당되는 점들이 이렇게 쭉쭉쭉 찍혔는데 여기는 이제 모든 점들을 찍다 보니까 여기 수염 뒷부분에 있는 이상치들을 찍을 필요가 없죠. 그래서 여기 왼쪽에 그냥 점들이 쭉 나열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많이 했어요. 박스 플랫 그릴 때 이 옵션을 줘서 많이 그렸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좀 더 이제 발전을 해서 시간이랑 성별이랑 또 요일에 따라 가지고 내가 이제 또 다 다르게 그리고 싶을 때가 있죠. 지금 시간이랑 성별까지만 했었죠. 요일을 하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리려고 이제 생각을 해보니까 지금 X축에는 이제 점심 저녁으로 이제 구분이 되어 있고, 그러니까 점심 저녁도 어떻게 보면 시간이잖아요. 점심 저녁도 시간이고, 이거를 내가 이렇게 만들고 싶어요. 이렇게 서브 플랫을 만들 건데, 이 서브 플랫에 여기 이제 점심 저녁 이렇게 이제 만들고, 여기는 이제 요일별로 이렇게 내가 컬럼은 요일로 이렇게 만들고 싶은 거죠. 이제 이러한 그림을 그리고 싶다고 가정하겠습니다. 그 월부터 이렇게 일요일까지 이렇게 만들어주고, 방금 말한 게 이거구나. 예시 2부터 먼저 그리면은 내가 이제 여기에서 그 컬럼을 면분할을 하는 이제 컬럼에다가 점심 저녁을 하고 싶은 거니까 타임을 넣는 거고, 그 다음에 면분할 컬럼에 면분할을 하는 이제 로우에다가, 그러니까 세로에다가는 그 데이가 뭐 일요일인지 뭐 그런 정보가 들어있는 게 얘였죠. 그러니까 이 컬럼을 로우에 넣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뭐 나머지는 똑같이 할까? 요거는 좀 바꿔야 되겠다. 이거를 그냥 없애버릴까? 천천으로 하는 게 낫겠네요. 이렇게 하면은 그 점심 저녁, 그쵸? 점심 저녁으로 이제 구분이 되어 있고, 여기는 크게 이제 면분할이 저녁, 점심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고, 그다음에 여기 위에는 이제 썬데이부터 이렇게 그 구분이 되어 있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로우는 요일별로 구분이 되어 있고, 그러니까 요런 날은 그 점심에는 이제 일을 하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토요일 요일은, 주말에는 점심에는 이제 판매를 하지 않는 레스토랑인가 봅니다. 이렇게 근데 그리고 나니까 여기 지금 얘가 이제 저녁에 해당되는 애고 얘가 이제 런치에 해당되는 애인데, 여기는 X축에도 이제 이게 중복으로 뭔가 좀 들어가 있는 것 같잖아요. 그래서 그 X축에는 얘는 그냥 빼버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타임을 구분하는 지금 제가 신미성 요소로 그 요거를 썼으니까 여기는 X축은 지워버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지워버리게 되면 이런 식으로 되겠죠. 그리고 이 색깔은 아마 성별로 구분이 되어 있겠죠. 그렇죠? 이렇게 성별로 구분이 되어 있고, X가 이제 점심 저녁 굳이 이제 있을 필요 없이 여기 있는 그 큰 서브 플랫들의 이제 컬럼들이, 요거는 이제 저녁만, 요거는 이제 점심들만 나타내니까 굳이 X축으로 구분하는 거를 없애도 되겠습니다. 여기는 데이터가 거의 없네요. 하나 있는 것 같은데? 그러네. 하나 있죠. 자, 이제 이렇게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요거는 일단 그대로 해볼까? 이거를 X로 이렇게 잡고, 자, 요거대로 그림을 그리게 되면은 이거 뭐 똑같은 건데 취향에 따라 이제 다른 것 같아. 이게 이렇게 비어 있는 게 또 보기 싫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냥 여기는 로우는 이제 로우 그 요일별로 이제 구분을 하고,
점심 저녁을 이제 묶어갖고 X축으로 이렇게 구분이 되게. 그래갖고 어떤 플랫에는 X축에 이렇게 따라가지고 박스 플랫이 이제 4개가 보이는데 어떤 요일에는 이제 이렇게 하나만 보이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이제 거의 다 쓴 것 같은데, 시간이랑 성별이랑 요일이랑 여기까지 썼죠. 그 다음에 흡연석인지 흡연석이 아닌지에 따라서도 또 구분을 하고 싶어요. 그럴 수도 있죠. 그래, 일단 이 형태에서 우리가 여기에서 X축을 쓰진 않았잖아요. 칼라로 그냥 성별을 구분하고, 그러니까 X축이 지금 비어 있으니까 이 X축 자리에다가 거기 흡연 유무, 그러니까 흡연석 유무를 제가 X축에 넣으면은 또 다른 변수를 이제 또 표현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 타이디 데이터가 확실히 고차원의 그 자료를 표현하는데 되게 편하고, 이렇게 데이터 프레임을 한번 이렇게 정리가 된 형태에서 그다음에 우리가 그 신미성에 대한 매핑을 어떻게 할지만 좀 잘 생각을 해서 정의를 해주면은 여러 가지 플롯들을 되게 빠르게 그릴 수가 있습니다. 요 변수. 이렇게 이제 잡아주게 되면은 얘가 이제 흡연석에서 받은 애들, 얘는 이제 비흡연석에서 받은 애들인데, 요거는 이제 컬럼이 지금 디너라고 되어 있으니까 요거는 저녁에 흡연석에서 팁을 받은 분포들이고, 요거는 지금 금요일이네요. 이 요일이 이제 금요일이니까 금요일에 받았는데, 파란색은 이제 남자한테 받은 거, 빨간색은 이제 여자한테 받은 거죠. 그러니까 이 지금 그림에는 이게 몇 차원 플롯이냐면은 일단 타임에 대한 정보가 들어가 있고, 팁에 대한 정보가 들어가 있고, 그렇죠? 그다음에 흡연석 유무에 대한 정보가 들어가 있고, 성별에 대한 정보가 들어가 있죠. 그래갖고 여러 가지 이제 정보가 함께 이제 표현된 플랫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별로 안 나오는데 너무 지친다. 거의 이제 안 남았거든요. 한 10분만 쉬었다가 35분에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